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로로쌤입니다.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5단계에 내일부터 접어들지요. 그러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을 좀 조용하게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이제 좀 건강 관리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소식으로는 이제 뭐 HIV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삼성바이오 저항 돌파 그리고 녹십자에서 혈장 치료제로 이제 국내 첫 완치 환자 그리고 미국에서 내일부터 이제 5 주파수 경매가 들어가죠. 5G 쪽으로 해서 경매 들어가는 것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공지해드리면은 제 롤쌤 TV 찍고 메인에 오시면은 이 커뮤니티가 게시판 기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칼럼이 올라온 것이 확인되실 텐데 여기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링크 있고요.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무 포털에서나 그냥 로로쌤 치시면은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성경제신문으로 가셔도 되고. 그래서 빅테크주 관련인데 이거는 바이든 피해주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는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개별 기업보다는 뭐 ETF 쪽 관심 있는 분들 체크하실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을 적었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편은 이제 5G 관련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미증시 3만 포인트 넘어갔다. 다우지수 3만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 이제 먼저 12,000을 돌파해서 저항을 넘어갔고 추가 상승을 보이면서 위에서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뒤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가 뭐 나스닥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따라서 올라는 간다라고 기존부터 뭐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참고사항으로 이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제 간만에 한번 봐드리면은 꾸준히 이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마이크론에 대해서 계속 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마이크론은 세계 3위 디램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데 세계 2위인 SK 하이닉스, 세계 1위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 증시는 단단하다. 자, 우리 증시는 어떠냐? 우리 증시도 단단해요. 지금 뭐 최대한 이렇게 올라가면은 목표 지수로 뭐 2,700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나 2,700 중반 포인트까지 해서 안착되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2,700 중반에서 안착을 한다, 여기서 안 밀리고 횡보한다, 이러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시장이고 감사하다, 땡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700 중반이 아니라 2,700 위에서만 안착을 해 있어도 뭐 감사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2,700 위면은 오, 시장이 정말 강하구나, 생각보다 강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화요일부터 3거래일 동안 이제 추가 상승을 못하고 정체되다가 혹은 위쪽으로 한번 건드리고 이렇게 살짝 밀려서 2700 흔들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거나 뭐 최악의 경우 2650을 뭐 강하게 이탈해서 안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 2650 흔들기가 나와도 괜찮고 이것도 다시 뭐 이렇게 회복될 것이고, 근데 가급적이면 2650은 안 건드리는 게 좋다. 2700 흔들기 나와서 뭐 2600 한 80 전후 이렇게 돼서 다시 요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했어요. 2650 정도 되는 이 구간을 건드리지 않고 이 위에서 쉬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괜찮다. 만약에 2700 이상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목요일이요.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은 그러면 강한 거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일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뭐 수급 동향 보시면은 뭐 개인이 뭐 1조 가까이 또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매도 다 기관이 하는 거, 기관이 뭐 열심히 그냥 신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요. 뭐 외국인은 최근에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지금 11월부터 해서 11월 말에 뭐 MSCI 리밸런싱으로 2조 4천억 매도했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이것까지 포함해서
6조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6조 3,720억인데 6조가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리밸런싱이 안 나왔으면 뭐 더 뭐 8조 이상이 될 텐데 뭐 일단은 뭐 이거는 제외를 하고요. 뭐 한머니가 조금 빠져나갔다. 뭐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6조가 넘어갔다.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 상승을 누리겠다라는 자금입니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외국인이 천억 매수하면서 1조를 넘어갔습니다. 코스피에 비하면은 좀 적어 보이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은 경제 규모, 시장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닥 1조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유의미한 움직임을 보일 타이밍이 왔다. 보시면은 지금 9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한 차례 이렇게 양봉 세워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900 위쪽에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때 900포인트에 붙어 갈 텐데 보통은 여기서 한번 저항받고 최소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저항을 받고 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이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파가 바로 나왔죠. 그래서 하나 덧붙여 드린 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미친 척하고 돌파가 바로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시장이니까 그냥 돌파 나오면은 혹시나 밀릴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코스닥 시장의 성향인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한 차례 저항받고 아래쪽으로 하락밴드 이루다가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올라온 것이니 이 900포인트 구간에서 저항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코스닥 뭐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올라오는 거는 여러분 종목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셀트리온 그룹주가 끌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시가총액 1, 2위가 끌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계좌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소외됐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수 상승이 좀 쉬고 정체가 되면은 혹은 이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휴식이 나오게 되면은 나머지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5G 관련주도 있고 뭐 소부장도 있고 뭐 많죠 종목들이야. 그러니 뭐 최근에 뭐 진단키트나 아니면 다른 바이오주들도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리고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우려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수급이 저쪽 셀트리온 그룹주에 쏠린다? 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가 좀 청산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파생동향 보면 선물 매도 안 나오고 있죠. 이 600계약 매도도 기관들이 장마감에 뭐 일부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매도 잡힌 정도 수준이고 뭐 큰 의미를 갖지 않는 수준이죠. 그래서 선물 수익 실현이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선물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해서만 4만 계약이 매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만기일부터 계산을 하면은 이제 3만 4천 계약 정도 되는데 뭐 충분히 이미 뭐 강세장 수급이 다 갖춰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간에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수익 실현이 많이 나왔는데 뭐 선물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 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만기가 되더라도 선물과 주식 이 정도까지 뭐 일부 차익 실현 나와도 괜찮은데 그런 움직임도 없다. 그럼 다음 만기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여기서 인버스에 대해서 혹시나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왔으니 조정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이게 단순한 논리이고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에선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급락 이후로 올라올 때 상승이 올라올 때 이후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절대 안 된다. 하단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후간에서는 어차피 뭐 1400, 1500에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하방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으니까 귀에 잘 안 들어오셨을 거고 적어도 이 1600 위쪽에서부터는 거의 뭐 매일같이 말씀드렸죠. 인버스 아닙니다. 인버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났는데 왜 인버스 지금 공포 구간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면 내려가야지. 그리고 전저점도 깨고 내려갈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께 많이 혼났는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닌 건 아니죠. 시장이 유동성 장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2009년 시장만 경험하셨어도 벤버냉키가 이제 주도하던 시장만 경험하셨어도 이 시장은 상승한 다음에 하락 조정이 아니고 횡보하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 후 횡보, 상승 후 횡보, 그리고 상승 후 횡보, 상승 후 횡보. 어디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어디 한 군데서 이런 강한 조정 안 나오잖아요. 상승의 일정 부분 되돌리는 이런 장이 안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쵸? 보시면은 상승 후 이렇게 N자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기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짧은 파동이면 요거까지 뭐 다 치면은 옆으로 기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뭐 짧게 요만큼 내려간다고 해서 인버스로 수익 안 납니다. 만약에 1650까지 내려온다고 해도 인버스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상품은 이제 슬슬 분할 매도로 놓아주거나 아니면 아예 뭐 이때 들어가신 분들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뭐 생각하고 들어가셨다, 2년 이상 생각하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2년 정도 그냥 들고 가세요. 아니면은 인버스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고 뭐 조정 구간을 기다린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뭐 인버스까지 고려하고 뭐 그럴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정리해야 되는 뭐 언제든지 뭐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계속 정리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혼나기도 했지만 덕분에 정리해가지고 손실을 커버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금도 인버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한 번 정도 타이밍이 올 수는 있겠죠. 이 하락 조정은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내년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시장에서도 인버스를 매매하기보다는 레버리지를 그냥 수익 청산하고 이 조정이 나오면은 저점 매수를 다시 분할로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승장에서는 중간에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오더라도 인버스보다는 상승 시에 레버리지 매수,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은 기다렸다가 저점 매수,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상승 포지션만 들고 가지 하락 포지션을 굳이 들고 가지 않는 게 낫다. 뭐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보실 수 있겠지만 인버스는 그걸로 크게 수익 올리기 어렵다. 괜히 잘못해서 엮이면은 이 구간에서 인버스 들고 버텨서 수익 내려고 기다렸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이상 나는데. 그러니까 뭐 상승장에서는 인버스는 고려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만기까지는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만기 이후에도 괜찮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코로나 확진자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3주 동안 이제 연말까지는 조심하자라고 해서 서울은 뭐 거의 9시 이후에 유령 도시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미국은 12월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 얘기만 하니까 이제 뭐 신경 안 쓰실 수 있는데 미국은 지금 뭐 4일째 20만 명 돌파를 했습니다. 하루 확진자예요. 2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 치료제도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조금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먹고 돌아다니고 이제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리고 뭐 마스크 잘 쓰고 이제 손 뭐 세정 잘하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방역 조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말에 모임도 자제하라고 그러고 심지어 김장 모임도 자제하라는 뭐 문자도 이제 받고 하는데 좀 당분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니까 백신이 좀 다시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좀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리면서 반도체 업황이 좋은 이유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마이크론도 그렇게 좋은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계속 눌려 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고 그건 지나가는 길이고 전 8만 원대도 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이 6만 원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넘어간 다음에 그때 대화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7만 전자 시대가 왔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아도 7만 원 뭐 흔들기 정도일 것이고 7만 전자 시대는 왔고 8만 전자를 논해도 이제는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8만 원대도 어떻게 보면 뭐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도 뭐 충분해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 이 7만 원대를 어느 정도 빠르게 안착하고 이제 추가 상승을 노릴 수 있느냐를 뭐 봐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이닉스 동학개미 운동으로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단기 자금이 아니고 주식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때 들어오신 분들 단기 자금이 아니고 주식 계좌 보실 필요 없다. 2년 동안 그냥 들고 가셔라. 투자의 개념으로 들고 가셔라. 여러분들 아파트나 상가 구매한 다음에 매일매일 시세 확인하시는 분 없죠? 그런 것처럼 한 2년 정도 들고 가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냥 묻어두시라고 한 거고, 주식을 잘 알아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익 날 때마다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서 혹은 뭐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원금을 뭐 이제 뭐 1,0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수익금이 뭐 예를 들면 200만 원, 300만 원 발생하죠. 그럼 이 수익금만큼만 정리해서 200만 원어치 정리하고 1,000만 원어치만 남겨놓고 이거를 조금씩 소부장으로 돌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소부장으로 완전히 이동하셔도 되고 저는 소부장이 최종적으로 수익률은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까지도 검증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예 교체가 좀 아깝다. 난 삼성전자 우량 주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수익금만이라도 정리해서 이동하시면은 뭐 큰 금액은 삼성전자 들고 가시고 일부 금액은 소부장으로 교체하시면은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원 돌파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지나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횡보하다가 아까 지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상승 후에 이렇게 하락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승 N자형 파동이잖아요. 이게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상승 N자형이 아니고 횡보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시장이 정말 미쳤습니다. 요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이 횡보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살짝 올라가야 된다. 어떻게? 요렇게 올라온 다음에 옆으로 살짝 횡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측으로 상승 우상향하면서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올라가면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한 시장이다라고 기존에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건 크게 고려 안 해도 된다. 거의 안 나오는 것이다. 나오면은 아 좋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시장 뭐 하이닉스도 이렇게 불을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하락 조정이 뭐 나와도 괜찮고 하락 조정이 안 나고 횡보해서 여기서 눕는다 그러면 더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뭐 일단은 이 이격이 좀 좁혀질 때까지는 일부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면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고 교체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는 조금 휴식을 취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될 만큼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거 5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30만 원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 30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은. 그리고 넘어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셀트리온은 뭐 이슈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코로나19 치료제 뭐 좋습니다. 좋은 이슈죠. 그리고 3사 합병 이슈 좋습니다. 좋은 이슈죠. 근데 이 이슈 외에도 셀트리온은 그냥 실적 자체가 뭐 강하게 좋아지는 제2의 도약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이 복제약 제조하는 게뭐 가장 기본 메인이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산업도 하지만 그래서 시작 개발도 하고 바이오벡터도 다 하는데 지금 이제 특허 만료를 앞둔 시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꾸준히 앞으로 저는 적어도 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게 기본 바탕이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 관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계속 말씀드린 게 이 종목 그냥 뭐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셀트리온 20만 원 아래 주면은 이거 공짜 아닌가 싶다. 한 10년 생각하고 혹은 뭐 자녀분들에게 물려줄 종목 하면은 이 셀트리온 충분히 좋다. 그리고 작년에 같이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들어가시고,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하나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LG화학, 삼성 SDI도 좋고 다 좋은데 LG화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뭐 선도 업체고 이게 세계 1위도 노릴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LG화학 쪽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제 경영권 승계 이후에 뭐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삼성전자에서 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SDS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지루해도 그냥 자녀분들에게 이제 뭐 물려줄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요 네 종목 정도 그냥 묻어주고 이제 가져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죠. 저희 유료회원분들께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은 뭐 당분간 뭐 휴식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벌써 30만 원 넘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40만 원까지 왔습니다. 공매도 쇼커버링도 나오고 있고 뭐 충분히 훌륭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주에 움직일 타이밍이 좀 왔다. 셀트리온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뭐 80만 원 아래쪽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88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에 10% 이상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구간에서는 이제 다음 점 92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단계까지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 하나씩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 중에 뭐 현대기아차가 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뭐 상승하면서 뭐 20만 원권까지 18만 원 다음 후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쉰 다음에 또 다시 돌파 시도는 뭐 나오겠죠. 돌파하는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흐름이 나와야지 나머지 자동차 업계도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녹십자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셀트리온만 볼 게 아니라 올해 안에 가능성 있는, 늦어도 뭐 내년까지 가능성 있는 쪽으로 녹십자 혈장 치료제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이제 치료 목적 승인, 임상 말고 치료 목적 승인으로 허가받은 것 중에서 이제 국내 첫 코로나 완치 환자가 나왔다, 뭐 이 소식에 올라왔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가 좋고,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가 더 좋은 모습, 뭐 이제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 위탁 생산의 이제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다. 연간 10억 회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 차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015년 뭐 이때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보다는 한미약품도 좋은데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이제 지주사로서 이제 뭐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도 기존에 설명드렸었는데 좀 멋지게 뭐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축하드리고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을 때는 추가 상승 나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이제 줄여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본 후에 이제 뭐 꼭 슈팅,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오면은 슈팅인데, 슈팅이 나오는 거를 노리기보다는 뭐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좀 쉬는 구간 나오면은 한 뭐 1, 2주에서 오래 걸리면 한 달이라도 뭐 슈팅이 나오면 내 종목 아닌 거, 슈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 2주에서 한 달 뒤에 보면은 주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매수 타이밍이 오면 그때 재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HLB랑 HLB생명과학 쪽이 오늘 뭐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번에도 뭐 그 리보세라의 글로벌 권리 이제 어드벤츠 난징이랑 뭐 해서 이제 그 대금을 이제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로열티 받고 뭐 상업화에 대한 영업 기대감 같은 경우가 올라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기존에 다 예정돼 있던 수순이고 HLB에서 준비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임상 뭐 비소세포, 폐암이니, 간암, 1차니 다 진행 잘 되고 있는데, 위암 3차 치료제, 이 단독으로 진행된 위암 3차 치료제 이 리보세라닙이 NDA 신청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이것만 신청하면은 HLB는 할 일 다 한 겁니다. 근데 내부에서 이제 자료 정리하고 이제 좀
완벽하게 하고 싶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자료를 더 정리하느냐고 시장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CEO 입장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연말 안에는 하고 싶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작년 연말에 신청하고 싶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빠른 것 같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임상이 완료된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6월 말에 이제 신청을 했죠. 그래서 HLB도 이제는 좀 신청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이제 들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는 조금 올라온다고 매도하라고 해도 매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이제 HLB에 들고 오신 분들은 그래.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과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심리가 강하실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매도하세요, 아니면은 어떻게 들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켜보시면서, 대신 비중이 너무 높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개발 기업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20% 정도, 내가 1,000만 원 투자한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 바이오시밀러 쪽이나 CMO,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30% 이상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0% 정도까지는 무난하다라고 작년 내내 이거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비중이 차이가 있는 것은 신약 개발 기업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요 20% 정도만 들고 가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머지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상승을 누리시면 되고, 이 HLB가 이렇게 만약에 급등이 이렇게 나와서 20만 원 넘어가고 다시 한번 날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20%로 수익을 누리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비중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는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 기대감도 있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HLB는 당분간 또 기다려야죠. 일단 기다리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살짝 살포시 말씀드렸는데, 간암 치료제 같은 경우 병용요법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위암 2차도 있고, 비소세포 폐암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작년에 에스모 덕분에 이제 HLB가 이렇게 부각이 급부상을 했는데, 올해 에스모 2020에서도 이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가 외부 기관에 의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논문으로 이제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꾸준하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준비는 다 잘 되고 있어요. 이제 NDA만 잘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지온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으니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 유대나필 쪽으로 해서 이제 42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8만 원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매지온 주주분들이나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제가 방금 전에 6월 말에 신청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때죠. NDA 신청했다고 해서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NDA라고 하니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신약으로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판매 허가 신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했다라는 게 허가를 받았다는 거랑은 또 다른 거죠. 허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22만 원 저항받고 밀렸는데, 그 후에도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또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때 신청을 했으니, 제가 신청할 때 말씀드렸죠. 보통 통상적으로 18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약에 뭔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거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작용하는데, 그렇게 해도 내년 초 정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내년 1분기에는 나오기 때문에 매지온 같은 경우는 이달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달 안에. 그리고 조금 밀려도 다음 달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위쪽으로 다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려가겠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니면 도. 그래서 그동안 임상 결과가 매지온이나 HLB나 1차 지표 쪽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지만, 나머지 지표들이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는 분들은 임상을 기다리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만에 하나라도 리스크 감소하는 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반등이 조금씩 나올 때마다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음 점 22만 원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5G 주파수 경매가 12월 8일에 있다라고 기존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나라 시각이 아니라 현지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뭐 내일 모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미리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5G 관련주들 바이든 피해주다라고 아까 빅테크 말씀드리면서 5G 쪽도 뭐 피해주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분류가 됐었죠. 근데 제가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전통 산업을 살리고 이제 그 기존에 있던 화학 산업 살리고 하면서 화학연료 같은 경우 굳이 막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트럼프 굳이 이제 환경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기존 산업들을 묻어둘 필요는 없다라고 꾸준히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전기차 쪽을 발전 못하게 탄압했느냐 그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가 발전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너네도 발전해 너네도 많이 성장해서 세금 내야지. 미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성장해야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테슬라 지금 주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랜만에 도 600% 이상 다들 아실 텐데 이런 것처럼 바이든이라고 5G 시대가 오는 거 미국인들은 빠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안 돼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바이든이. 그렇기 때문에 피해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피해주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파수 경매 진행되고 하면은 그 부분이 매일매일 적용은 아니어도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정도는 적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3.5 기가대역대 이제 주파수 쪽으로 이제 앞으로 3배 속도 정도까지 늘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G 관련주들 관련해서 피해주다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 그리고 리포트에서 이제 3분기 쪽에 안 좋다라고 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내년을 생각하면 성장성을 생각하면은 5G는 이제 제2의 도약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요 신고가 달성하고 휴식을 조금 강하게 취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와서 8만원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고 내년에는 KMW도 10만원대에서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KMW라던가 오이솔루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유비커스나 솔디드 같은 종목들이 좋았죠. 그래서 유비커스가 올해는 사실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도 그동안 조금 이제 고생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이 11,000원대를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12,000원까지 넘어가줘야지 멋진 모습을 더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 많다 해서 5G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A스토리에 지리산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연일 계속 이제 멋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A스토리도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왔으면 이제 슈팅 구간 쪽으로 오고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잠깐이라도 좀 쉬어야 되는 구간에 왔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종목도 이제 감사 인사를 많이 표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자, 한익스프레스 제가 실적 시즌마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언택트 관련주나 코로나 확산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종목인데 저는 CJD한통운보다는 그냥 한익스프레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마다 좀 모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이렇게 관심 용어에 쭉 넣어 놓으시고 올라갈 때 상승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쉬는 타이밍에 이때도 쉬는 타이밍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1, 2주 좀 길면은 한 달 정도 뒤에 보시면은 이때 한 달 뒤에 봤으면 이 구간까지 왔잖아요. 한 달 뒤가 이 정도 구간이고 2달 뒤가 이 정도 구간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구간에 왔을 때부터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도 축하드리고 그리고 언택트 관련 비대면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 알서포트라든가 이런 텔레워크 쪽으로 알서포트나 오늘은 이제 소프트 이제 캠프 같은 경우가 좀 더 개별 이슈까지 있으면서 좀 더 좋았는데 자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가 개별 수가 나오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소프트보다는.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고, 누가 엎치락뒤치락 하죠. 누가 좋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안정적인 건 알서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알서포트랑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 꾸준히 볼 수 있다. 이 종목은 이제 12,500원 유지해 주면은 좀 괜찮은 종목이 되겠죠. 12,500원 유지해 줘야 되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14,00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다음 목표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종목들, 그리고 UL스케어 쪽으로 해서 비트컴퓨터라던가 뭐 유비케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비트컴퓨터도 12,500원 요 구간 넘어오면서 이제 양호한 모습 보이고, 15,000원은 저항이 있으면서 여기 돌파하는 게 관건입니다. 돌파 못하면 또 뭐 다시 한번 쉬는 거고요.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항을 앞두고 있는데, 유비케어는 이제 11,000원을 넘어가줘야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뭐 쉬고 있어요, 얘는. 그래서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인데, 올라가려면 위에 대신 저항이 좀 많습니다. 올라갈 자리는 많은데, 올라가기 위해서 이 저항을 돌파해 줄 구간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부터 4,000원까지는 다 저항입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는데 좀 부담은 되지만 목표치는 좀 높일 수 있다 정도고, 저는 뭐 투자의 개념으로 좀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뭐 지금 당장이라면은 이제 저항을 돌파하고 이평선을 아래쪽에 누르고 있는, 올라타 있는 종목들이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4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평선을 다 올라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안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뭐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투자성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투자 성향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아래쪽에 있는 벅벅 기어다니고 있는 인성정보이냐, 얘는 수급이 안 들어오면 끝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컴퓨터나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처럼 좀 위쪽에 올라와 있는 유비케어도 그렇고 좀 올라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유비케어는 뭐 바로 앞에 저항 두고 있으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매매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이평선을 이제 올라탄 종목들을, 강한 종목들을 매매할 것이냐, 이거는 성향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마스크 관련주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뭐 MH 에탄올이나 이런 이제 소독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을 조금 가져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알코올은 밑에서 푹 쉬면서 여기서 이제 목표치를 따진다면은 조금 높게 잡을 수는 있고, MH 에탄올 같은 경우는 한국알코올보다는 위쪽에 있죠. 그러면서 뭐 중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다 올라타 있기 때문에 대신 속도는 조금 빠를 수 있다. 수급이 조금 더 유지되는 종목, 수급이 현재 없는 종목. 그래서 없는 종목이 들어오게 되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수급이 있는 종목은 대신 이제 수급이 빠지지만 않으면 한 차례는 위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투자 성향의 차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뭐 종목들 조금 많은 이슈들 있고 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만 되면은 다들 똑같이 얘기 나오는 게, 변동성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지니까 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금 흔들림이 나와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연말 연초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소부장하고 뭐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뭐 다들 뭐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 주머니는 이미 두둑해진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는 거는 좋은데, 약속 잡고 이제 뭐 일정 있으신 분들 많았을 텐데, 올해 연말은 아무래도 좀 조용하게 일찍 귀가하셔서 이제 가족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참고 정도 하시고, 우리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식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인버스처럼 이제 역행하거나 아니면 아예 소외주를 들고 있지 않은 분들, 최근에 뭐 저희 회원분들도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뭐 계좌가 올라오는 것만 해도 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연말 따뜻하게 보내게 돼서 뭐 감사드립니다라는 인사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뭐 제가 잘 따라주셔서 제가 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좀 보내시면, 좀 조촐하게 연말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